송은재TV 시작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율, 이 조사 결과 오늘 한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보수 우파 이 지지층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한동훈의 지지율은 여전히 굳건히 버티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 그러니까 지금 6월 말 7월 초 국민의힘 당권 경쟁,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아직 누가 출마할 건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이 지지율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이 출마한다면 압도적인 1위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되고, 또 2위는 원희룡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동훈과 원희룡,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잠시 전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가운데 악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적을 했죠.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민간조사단체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수정을 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죠. 또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회담을 하고 난 뒤에 협치의 구체적인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은 통과를 시키겠다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최상병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잘 협의를 해서 잘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재명과 회담도 한 만큼 이재명과의 회담이 무슨 성과가 있느냐, 이런 성과가 이제 있다라는 것을 이태원 특별법으로 보여도 주고, 이태원 특별법은 받아들인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협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지금 특검이 얼마나 좀 불합리한가라는 걸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원 CNI가 지난달 27일에서 29일까지 전국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입니다. 이재명이 1위입니다. 2주 전에 비해서 1.5%포인트 올라서 39.3, 이재명이 1위입니다. 한동훈은 2주 전에 비해서 2%포인트 하락했지만 21.9%로 2위였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81%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58.1%입니다. 그 다음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이 10.1%입니다. 한동훈이 원희룡에 비해서 6배 가까이,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60%를 한동훈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다음으로 오세훈, 홍준표 이런 순서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이재명과 회담도 했고 이렇게 협치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우파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내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내리는데 한동훈의 지지율은 굳건히 버티고 있다. 또 2위로 원희룡이 올랐었다라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전당대회가 6월 말 7월 초에 열리게 되면 누가 당권을 잡는 것이 좋으냐.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윤심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윤심도 중요하지만 이젠 당심도 중요하다. 소위 당내 비주류까지 모두 안을 수 있는 이 균형 잡힌 당대표가 필요하다.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윤심, 당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 윤석열 정부의 이익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정 수평 관계, 당정 조화,
이 견제와 균형, 화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원내대표 이철규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접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도 9일로 미루었습니다. 이철규가 접은 데는 이철규 스스로 윤심을 앞세워서 이렇게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니까 모두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이철규 혼자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원내대표 경선을 놓고 대통령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중립을 지켜라 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물론 윤 대통령과 잘 소통이 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지만 그런 윤심만 업고 이 출마를 하는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앞으로는 안 된다. 이제 대통령실과 소통도 잘 해야 하지만 당 전체의 지지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대상으로 이철규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철규가 그걸 읽고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모두 이철규를 공격을 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윤상현 등입니다. 이철규가 찐윤이다. 윤심만 업고 지금 원내대표가 되려고 한다. 또 특히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나경원은 처음에는 나이 연대에 대해서 좀 애매한 입장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분명하게 이철규와 선을 긋는 이런 또 눈치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소통도 잘 되면서 이 당내 비주류까지 모두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뭐 부산의 김도읍 정도가 실질적인 실력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박찬대가 뭐 무투표 당선입니다. 박찬대와 상대해서 박찬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고 또 당심, 윤심 뭐 다 아우를 수 있는 김도읍이 적정하지 않느냐,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현재 출마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이 네 명이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모두 다 지금 전당대회의 경선 룰을 당원 100% 이걸 바꿔야 한다. 이걸 바꾼다면 출마하겠다. 뭐 이런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이철규와 손잡으려고 하다가 이철규가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빠르게 손절했습니다. 나경원이 과연 당대표가 돼서 윤심과 당심을 잘 아우를 수 있겠느냐. 안철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이 뭐 경선 룰을 바꾸면 출마하겠다 또 이런 식입니다. 윤상현은 영남을 때립니다. 영남을 때려서 수도권에서 좀 득을 보자. 이런 얄팍한 정치,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합니다. 당대표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승민도 이 지금 뭐 경선 룰을 바꾸면 자기가 출마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번 총선에서 자신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이 출마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의사가 없어서 출마를 하지 못했다. 수원 지역에. 참 유승민은 한심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을 찾아가서 출마해 달라고 부탁해야 출마합니까? 자기가 출마하고 싶으면 나와서 컷오프를 통과하면 경선에서 이기면 출마를 하는 것이죠. 무슨 지금 유승민이 특혜를 달라 뭐 이 소리입니까? 특혜 아니라 지금 뭐 유승민은 당에서 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아직도 생각이 이런 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윤심과 당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출마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한동훈으로서는 지금 참 고민 중입니다. 출마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지금 뭐 당원들의 60%의 압도적인 한 달 가까이 이제 되어 갑니다. 총선 지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에 대한 압도적인 이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유일한 대안 아니겠느냐. 윤심, 당심. 더 나아가서 저 이재명과 조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민주당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동훈 특검법까지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민주당도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적임자가 아니냐. 윤심, 당심을 모두 아우르는. 한동훈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 과정에서 생긴 윤 대통령과의 이 갈등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철규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한동훈에 대해서도 총선 패배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이걸 덮을 수 있는 한동훈의 출마 명분을 만들어내야 된다. 만약 한동훈이 아니라면 참 인상적인 겁니다. 원희룡이 2위입니다. 10.1%. 원희룡이 있다. 한동훈, 원희룡. 여기에서 지금 차기 전당대회 당권을 누군가가 잡는 것이 이게 윤심과 당심의 균형 잡힌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가장 유력한 것이 나경원인데 나경원, 안철수 이런 순서인데 나경원, 안철수가 이렇게 이재명과 조국에 맞서서 당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윤석열 정부 성공을 담보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는 계속 물음표가 남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원희룡으로 계속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이 보수 우파 지지층, 지금 보수 우파에서 이런 갈등, 분열상이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한동훈에 대한 이 지지율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한동훈을 부르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층이 가장 균형 잡힌 지금 지지율을, 이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이 당헌입니다. 당원 100%로 뽑을 것이냐 아니면 국민 여론조사를 30%나 50% 넣을 것이냐.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당원 100%로 뽑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 당권 주자들이 모두가 당헌을 고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당권에 생각이 있는, 전당대회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30% 국민 여론조사를 넣으면 이게 개혁처럼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당이 변화하는 것처럼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심 100%로 인해서 당을 망쳤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심 100%이 규정을 바꿀 이유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당이 바뀌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쇼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원들이 모두 국민들의 생각을 대신해서 읽어서 당원들의 손으로 당대표를 뽑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윤심과 당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 만약 한동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원희룡이 뒤를 받치고 있다는 게 안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이 60%,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60% 압도적인 이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